자요 57페이지요. 비진이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 맨 위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표는 아니지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자, 그걸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는 것이죠.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비진 표시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 전제적으로 뭔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의사와 표시는 뭐라고 일치하고요.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해요. 정상적이다. 자, 그런데요, 의사 표시가요, 불일치예요.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의사의 흠결. 왜 의사의 흠결이죠? 자기는 1억 원에 팔 생각이 했는데 1,000만 원으로 잘못했죠. 그럼 1,000만 원으로 표시한 거에 대한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여기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느냐.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여기서는 또 두 가지로. 여기서는요,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가 있느냐 이 말이. 양해란 말은 상대방과 둘이 짜고 했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표의자만 뭐란다? 이것을 107조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108조 통정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해. 모르고 있는 것을 뭐란다? 109조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표시에 일치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자. 이것을 뭐란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요. 비진이 표시가 뭐예요? 비진이 표시가 뭐야? 진이가 아닌 것도 비진이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유학 강의 듣긴 들어요? 여기 강의 들어올 때 11월 12월 달에 했던 유학 강의라고 듣고 오셔야죠. 알겠죠? 자, 눈이썸 봐봐요. 먼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그것이 불일치해야 돼. 알겠죠? 세 번째,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는데?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뭐죠? 그걸? 거짓말이지 뭐예요. 거짓말. 알죠? 한마디로 하면 거짓말. 여자분들 그걸 하잖아요. 정말 옷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옷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질투가 나죠? 여자분들은요, 아주 섬세한 것인지 복잡한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자를 분석하다가요, 분석이 10% 하기 전에 사람 죽을 거예요. 알겠죠? 분석이 안 돼. 옷을 예쁘게 입고 왔는데요. 저걸 예쁘다고 얘기하기는 이런 자존심이 안 돼요. 좀 옷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왜? 속으로는 어때? 옷이 너무 예쁜데, 겉으로는 뭐란다? 그거 좀 이상한데?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너무 튀는데? 이렇게 얘기해. 상대방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공부가 돼, 안 돼? 안 되죠? 저거 너 죽었어. 이제 또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이걸 비진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가가지고 여기는 또 화장실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거의 붙어 있죠. 근데 학생들 얘기해요. 가면서 선생님 오늘 민법이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세요. 돌려오죠. 야, 방금 민법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알겠죠? 그 말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진이라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쏙쏙 들어온다?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진은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면서 간단히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죠. 자, 통정은 뭐죠? 통정과 비진의 차이는 뭐예요? 통정은 먼저 의사표시가 있다. 2번 그것이 불일치한다. 불일치를 표의자가 뭔다? 알고 있는데 표의자만 알고 있으면 비진이죠. 여기서 뭐가 있다?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다. 그걸 통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정은 딱 하나가 차이가 있죠. 다 똑같고 혼자 있느냐 상대방도 알고 있느냐 이게 통정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는 혼자만 알고 있죠. 표의자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단도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라고? 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착오로 뭐죠? 착오는 뭐죠?
일단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여기만 타는 여기만 모르고 있죠. 여기는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게 바로 뭐다? 비진이 통정하고 착오가 차이점 뭐냐? 이 두 가지는 뭐하고? 알고 있고, 여기는 모르고 있고. 이게 큰 차이죠. 여기서만 차이가 있죠. 색깔이 좀 차이가 있죠. 자, 여기는 의사표시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달라. 여기는 일치해. 의사표시가 일치해. 일치하는데 뭐가 있어? 하자가 있어. 여기서부터 다르다고. 두 개가 다르다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그걸 뭐란다? 사기강박이라고. 그럼 봐봐. 우리 아까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죠. 그런데 여기 사기강박은 의사표시가 뭐란다? 일치하죠. 일치. 그러니까 사기강박에서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요.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또 비진 표시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 의사하고 같은 말하고 표시하고 같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 의사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다? 효과 의사, 진이, 이게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표시하고 같은 말이 뭐죠? 표시하고 같은 말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표시 행위, 또 뭐라고 한다?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효과 의사, 이렇게. 이게 같은 말이고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하고 같은 말이 뭐다? 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이라는 말이 뭐죠? 의사가 없는데 이 말이죠. 의사가 없는데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알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표시를 반대로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또 뭐를 하나 보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독일 민법에서는 독일 민법에서는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희언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희언은 농담이에요. 독일 민법에서는 농담은 뭐죠? 생각하고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농담은 비진이로 보지 않아요. 독일은, 우리나라는 이것도 비진이로 봐. 그래서 우리가요 옛날 사법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위로할 목적으로 병문안 가가지고 자신은 증여를 할 의사가 없는데 자신의 건물을 증여한다고 공짜로 주겠다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걸 물어본다? 저는 비진이 표시로서 원칙은 무슨 주의다? 유효인 것이요. 여러분 이제 봐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비진이죠.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와 표시가 다르단 말은 비진이란 말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이렇게.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리유보는 너 방 빼 이렇게. 너 방 빼. 왜? 그랬더니 우리 다음 달부터 10만 원 월세 올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 방 싼 데 알아봐 이렇게. 그러면 방 빼 그러니까 표시가 나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너 나가지 말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 월세를 10만 원 올릴 건데 너가 월세를 올려주면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그것은 내 마음속 뒤에 있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우리 남편이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싼 데 있으면 한번 알아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죠? 심리유보죠. 심리. 생각을 뒤에 숨겨. 유보라는 것은 뒤에다 숨겼다 이 말이잖아요. 심리유보. 뭐라고 얘기한다? 너가 차라리 월세 10만 원 올리고 계속 사라니까 이렇게 속으로는. 빨리 너가 산다고 얘기 좀 해봐. 빨리 속으로 막 그러죠. 알겠죠? 근데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난리가 나죠 이제. 알겠죠? 그런데 왜 그래? 그냥 10만 원이면 그 정도면 나도 올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죠 또. 무슨 말이겠죠? 그게 말이 뭐예요? 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데 심리유보. 근데 말은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란다? 생각하고 말이 지금 반대로 돼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비진이 표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비진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이렇게. 먼저 이걸 알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요 또 뭘 하나 본다? 그럼 진이가 뭐죠?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진이는 표의자의 생각,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재판에서 이것이 진인지 아닌지 그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생각을 해봐. 당신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 우리 성인 남자가 나오는 거 보면 사랑하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너 진짜 나 좋아하긴 하냐? 진짜? 이런 말 질문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이걸.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위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전두환 정권에요, 고급, 상급 이상의 공무원들, 그때는 지금은 5급인데요. 상급 이상의 공무원, 그때는 상급이었어요. 공무원들한테는 일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조직이요, 자기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사직서를 받았어. 사표를. 다 내라겠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들 누가요? 사표를 낼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안 내니까 이제는요, 맨 처음에 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났죠. 위에서 쪼이고. 그래서 늦게 낸 사람은 제일 먼저 잘라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다 냈단 말이죠, 공무원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선별하죠. 그때 당시 사표 내라고 했을 때 말 많았던 놈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진짜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공무원들이 사표를 낼 때는요, 내가 사표를 낼 마음이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무원 저쪽에서 일단 사표 내면은 자기네들 알아서 뭐 한다 하니까 일단 한번 사표를 한번 뭐 내려가니까 뭐 내보지 뭐 이렇게 하고 냈다 이 말이죠. 그거는요, 표의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럼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 영화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알겠죠? 법정 영화 보면은 신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진위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가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만 정확하게. 자,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전 시간에 배웠던 비진위 표시를 한번 봐봐. 우리가 봐봐. 비진위 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위가 뭐죠? 진위가 의사죠?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뭐라고 하니까? 착오라고 하니까 착오. 알고 있어야 뭐다? 의사표시가 다른 것을 비진이라고 해. 그럼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해. 친구가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죽는데요. 내일 죽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병문안 마지막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청약하니까 의사표시죠. 뭐라 한다? 친구한테요. 금방 죽을 사람한테 이 집을 증여한다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위로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모두 희연, 농담도 비진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대방요, 이게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 있는데 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준다고 얘기해. 그럼 의사표시가 일체예요, 불일체예요? 불일치하죠. 이것을 비진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다. 표시주의는 뭐대로 있다? 표시. 이 표시를 뭐라 한다? 등기라든가 계약서를 우리는 표시라고 얘기해.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니까요, 갑이 을 앞으로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줘, 을한테. 그러면 을이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 이것을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표시대로. 알겠죠?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여기요. 이제 예외로 봐. 항상 우리 원칙의 심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예외로 봐. 여기 보면 갑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요, 뭘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의사는 뭐다? 이 증여를 할 의사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뭐라 한다? 비진이다, 이렇게. 그것을 갑이 알아, 몰라? 알면서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착오니까. 알면서 뭐라 했다? 표시를 해서. 표시. 준다고 안 준다고? 준다고. 그럼 여기서 등기래. 표시는 등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요, 갑의 의사를 알았어.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뭐랬거나 이 사람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라고 그래. 악이. 또는요, 알 수 있었거나 그것을 뭐란다? 과실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인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지금 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죠. 의사는 뭐죠? 준다 안 준다?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대로 여기 있으니까 의사대로.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는 뭐랬냐? 오표시 무효 원칙이었죠? 여러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뭐죠? 상대방과 내가 X 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뭐가 있었어? 합의가 있었죠. 합의. 그런데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합의가 아니고 뭐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면요 여기 이제 병 봐봐요.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 아주 중요해요. 자요, 병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요 특별규정을 둬가지고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의 특별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 병은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그것이 그냥 무효가 아니고 어떤 무효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다. 의리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 사람 병은 누구일 때 비진으로서 이것이 무효인 것을 모르는 경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모르는 경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이란 말이 뭐죠? 엄폐물은 뭔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 말이죠. 나를 숨겨줬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은 선이야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요 악인 경우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그 다음 사람 문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또 가는 거예요. 여기 기가 있죠. 그럼 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얘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얘는요 누구일 때만? 선일 때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면요 지금 갑하고 을만 봐봐. 갑하고 을만 보면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누구는 소유자가 아니죠? 을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이 지금 선이죠? 선이면은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선의의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병이 악이죠. 악이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을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결국 누구만 소유자다? 갑. 그러니까 갑은요 여전히 악의의 병한테는 내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요 선의의 삼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의 삼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있죠.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 무효다. 우리 아까 103조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누구에게만 무효를 주장한다? 악이. 선의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면 병만 소유자가 되고 병이 악이면 갑만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이 병에 3대 원칙이 있어. 3대 원칙이 있단 말이죠. 이 3대 원칙이 뭐냐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요, 병은 선의로 추정이 돼. 선의로 추정이 돼. 뭐라고? 병은 선의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 그러면 병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이니까 만약에 병이요, 악이라는 사실은 병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죠? 누가 그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봐봐. 병이 만약에 없다고 해봐. 병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의리병한테 처분했죠.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그러면 소유권을 잃게 돼? 갑.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병이 선이가 돼야 돼? 악이가 돼야 돼? 악이가 돼야 돼? 그 병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증명해야죠. 갑이 증명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요, 이 병은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이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요, 선이인데 과실이 있든지 그래도 괜찮아. 선인데 무과실이든지 그래도 괜찮아. 오직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이이기만 하면 돼. 이게 또 중요해. 그런데요, 제3자 병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왜요? 이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병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병이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좀 봐봐. 여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 번 하겠지만,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은 107, 108, 109, 110에 똑같아. 우리가 지금 이거 배웠잖아요. 다음 주에 통정의 표시를 강의할 때 똑같다고. 알겠죠? 그냥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지금 이 비디 표시 이게 어려운 거라고. 사실 근데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 이걸 모르면은 108조를 못해. 108조에서는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7조에서 원래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108조에서 나오니까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죠. 알겠죠? 근데 이건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을이 지금 뭐가 되죠? 을이 지금 뭐가 됐어? 소유자죠. 여기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소유자인데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닌 걸 봐봐. 어느 경우에 소유자가 아니죠? 상대방은 악이나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면 그러면 얘는요,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다. 무과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요, 지금 우리 문제는 없지만 토요일 날 강의하는 특강에 보면 거기 또 거기는 있단 말이죠. 거기는 뭐가 되냐? 을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비진에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돼? 비진에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중요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이걸 반대 해석이라. 반대로 얘기하죠. 너 남자야?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소유자라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되려면 악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 선이. 과실, 무과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선이 무과실 때 소유자. 그럼 봐봐요. 여기 병이요. 병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가 돼서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요?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당연하죠. 여기는 을이 알았거나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죠. 등기는 무효니까. 그럼 원래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도 소유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병이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병이 악일 때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을 제3자라고 하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제3자는 일단 물어본다. 선의로 추정해.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갑은 병 너는 유효라고 해야 돼? 무효라고 해야 돼? 갑이 무효라고 해야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라고? 악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병은요, 선의만 돼. 선의. 과실이 있고 곧 안 따져. 선의 이기만 하면 돼. 과실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병이 갑하고 옳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비진이 표시 3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 표의자를 뭐라 한다? 표의자를 굴로자라고 그래요. 굴로자. 이 상대방을 뭐라 한다? 상대방을 여기요, 사업자. 회사나 회사의 경영 방침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주 있죠, 사업주가요, 강요를 해.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갑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서 비진이죠. 그런데 대표자가 사직서 내라고 강요를 했어. 그 말은 갑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사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뭐한다? 여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 회사의 경영방침이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연봉제였거든요. 연봉제는 뭐죠? 연봉은 누적되면 누진제가 돼가지고 막 퇴직금이 쌓인단 말이죠. 그럼 쌓이면 어떻게 돼요? 퇴직금이 쌓이니까 회사가 불리하죠. 회사가 10년 정도 되면은 일단 모든 10년차가 되는 직원들의 사표를 다 받아. 10년차가 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월급을 지금부터 또 1월부터 또 시작을 해. 그것도 내년 되면 또 10년차가 또 오겠죠? 또 다시 사표 내라고 그래. 그래서 퇴직금을 딱 정산해버려. 그러면 회사가 돈을 좀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때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회사의 경영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걸 비진이죠. 회사가 그걸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그 사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 사장이요, 사업주가요, 딱 봐가지고 나한테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사표를 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를 통제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너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봐봐요. 마지막으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비지인이만 복잡하고 나머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지인이 있는이죠. 지인이 있는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의사주의 표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봐봐. 지인이 있는은 갑이 지인이 있어. 주고 싶어도 줬어. 그러면 언제나요? 언제나 표시는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유효가 돼. 언제나 유효가 돼. 알겠죠? 재밌는 말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지인이가 뭐라고 그랬죠? 지인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뭐다? 생각. 잡아.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여기는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봐. 우리 신군부 전두환 정권이에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요, 각 회사한테 30대 기업은 얼마를 무조건 내놓고, 50대는 얼마를 내놓고, 100대 기업까지는 얼마를 내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군부 치하에서는요, 사업을 하려면 그 돈 주고 해야 돼? 그냥 버텨야 돼? 주고 해야 돼, 주고. 그래서 강박을 당하기는 당했는데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일단 주고, 공짜로 내는 건 증여죠. 그러고 나서 일단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은 생각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는요, 이렇게 그냥 돈 주고 사업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이 무슨 판단했다? 그렇게 뭘 했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진이가 뭐라고 그랬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표의자의 생각.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걸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증여하기로 하고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말이죠. 자, 그럼 재밌는 말 봐봐. 재밌는 말. 자,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 말이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왜 그러죠? 눈이서 봐봐.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있어? 내심의 효과 의사 진이가 있죠. 진이. 내심의 효과 의사란 말은 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진이가 결여됐다는 말이 뭐예요? 진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비진이 표시. 여기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란 말이 뭐예요? 이것도 뭐다? 비진이 표시라는 말이죠. 그럼 둘 다 똑같이 비진이죠? 그렇잖아요.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이 있느니라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판사들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10월 9일날 한글 한번 봐봐. 한글 옆에서 꼭 얘기해. 판사들 한글 좀 배우라고. 여기 봐봐.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고 말이냐고. 그래도 판사들은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또 써요? 이걸 또 줄여가지고 어떻게 써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 그러면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또는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두 개 또 나눠서 또 써. 알겠죠? 두 개 붙여서 쓰고. 알겠죠? 뭐 울릉도 호박용도 아닌데요.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마. 여러분이 올해 한 5월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도 그 말 진이 있는 이제 이렇게 돼요. 처음 들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만 별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법원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무슨 말을 들어도 금방금방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요. 대출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요. 대출금 명의를 빌려줘. 명의. 친구가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달래. 그러면 자기가 돈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내가요.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은행은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갚으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갚으라고 하죠. 나한테 갚으라고 하죠. 뭐죠? 은행은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럼 뭐란다? 나는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채무 부담의 의사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 진이라고 그래. 진이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국가고 시험 뭐라고 나왔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봐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진이죠.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버려? 비진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는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무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됐으니까 뭐요? 진이 있는죠. 진이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비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시험은 의외로 비진이 표시인데 진이 있는 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요. 비진이 표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진이 있는 여기만 해당하고요. 특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07, 108, 109, 110조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 강의요?